자,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더 그간의 본벌 깨우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제가 생략하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본벌 깨우기 준비 작업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본벌 깨우기라고 하는 기준도 소비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봉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가운데 있는 위치일지라도 제일 먼저 봉구가 풀어져서 죽으려고 하는 벌을 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보는 거예요? 4번 벌을 먼저 봐야죠. 4번. 그리고 5번 벌을 보고 1번 벌은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사실은. 4번은 왜 보는 거예요? 안 봐도 죽을 일이 없는 벌인데 그 벌을 빨리 새끼 키우도록 소비 배열을 하기 위해서 먼저 봐야 되는 것이다. 자, 이제는 어떻게 들으면서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도움이 됩니까? 예.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머리를 식히는 차원에서 양봉은 무슨 농이 있어요? 취미농이 있죠? 취미농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 뭐예요? 무슨 농이에요? 부업농. 그리고 뭐가 있어요? 전업농이 있죠. 그리고 무슨 농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 취미농, 부업농, 전업농 그 차원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맥을 제대로 가는 게 무슨 농이에요? 재미농이에요, 재미농. 예, 오늘은 요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이왕 왔으니까. 재미농이 뭐예요? 재미농. 그냥 재미있게 하는 게 재미농인가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재미농은 간단해요. 벌을 해다가 300통, 400통 했던 농가가 월동에 400통 했던 농가가 300통 죽이고 100통 남았습니다. 그러면 100통 남은 농가가 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아니, 작년에 내년 봄에 벌 팔겠다고 약속했던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300통 죽이고 다시 200통이라도 몰래 사다 놔야 되는 상황이 그게 전업농의 위치입니다. 월동 잘 내서 안 죽이면 얼마나 좋아요. 죽었잖아요. 그런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벌을 몽땅 팔아서 벌을 안 키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재미농이에요. 가능해요? 안 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 비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말로요. 슬럼프가 왔을 때 벌 몽땅 팔고요. 좀 쉬어라. 머리를 식히고 나면은요. 아,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됐는지 또 다른 길이 보여요. 자, 1년 중에 꿀이 되는 계절이 몇 개월이에요? 돈이 되는 계절. 평균. 2달. 나머지는 무슨 기간이에요? 열심히 투자하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그 계절 중에 가장 고민이 되는 계절이 언제예요? 여름하고 가을이잖아요. 등검은 말벌이 말도 못하게 오죠? 한 봉장에 100군 이상 되는 봉장에 등검은 말벌이 한날 하루 1시라도 지키지 않으면 700마리 이상이 와서 난리를 핍니다. 그리고 한 마리가 물어 죽이고 잡아가는 숫자가 70마리 이상 돼요. 그거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700마리가 70마리를 잡아가면 몇 마리예요? 49,000마리 개체수가 없어집니다. 여름벌 한 봉군이 16,000마리가 한 통이라면 하루에 3통이 없어져요. 3통. 없어지는 것
예외로 더 큰 피해는 뭐예요? 더 큰 피해는요, 등검은 말벌에 피해를 받은 벌은요 절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소문 앞에서 이만큼 뭉쳐 있고요, 말벌이 오면 대응하기 위한 전략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깨지는 거예요? 꿀벌 육아의 생리 조건이 무조건 파괴됩니다. 이 조건이 깨지면은요, 말벌이 물어가서 잡아가서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순간 꿀벌이 나와서 그냥 다 죽습니다. 왜 그런 거죠? 세대 교체되는 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좋았던 벌이, 분명히 좋았던 벌인데 한 달 지나서 나중에 벌을 보니까 벌이 허술해지고 두 장벌밖에 안 남습니다. 그 피해가 뭐 때문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등검은 말벌 때문에도 그런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걸 우리 농가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검은 말벌이 오는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획기 달고 잡아서 때려 죽이고, 제가 유튜브 올린 거 보셨죠? 예, 이틀 만에 몇천 마리 잡습니다. 몇천 마리. 바글바글해요. 그 전에 박멸을 어떻게 해야죠? 4월 달에 여왕벌이 날아다닐 때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 봉장이 문제가 생기면 벌을 말벌이 오기 전에 몽땅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예, 4월 달, 3월 달에 말벌이 다닐 때 포획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줄이는 방법이 우선하고, 그거를 못한 농가는요, 뭐처럼 재미농처럼 몽땅 팔아야 되는 그것 또한 방법이더라. 팔고 어떻게 팔아요? 정말로 벌 키우는 분들한테요, 통당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싸게 무조건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키워서 월동 먹이까지 확보된 봉분을 계약으로 내가 싸게 줄 테니 나 월동 먹이 끝나고 좋은 벌 나한테 80통이라도 100통이라도 살 수 있게끔 서로 계약을 마련해서 월동 먹이까지 끝난 벌을 사는 것도 또한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이 재미농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하는 농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복잡하게 왜 말벌 잡고 있어? 복잡하게 등검은 말벌 안 잡겠다는 거예요. 그거 잡다가요, 지키려고 했는데 벌이 다 죽었어. 벌이 그렇게 좋았던 벌이 이상하게 사라져가고 8매 넘쳤던 벌인데 3매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똑같은 피해를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월 6일 소설하는 절기만 되면 고급 영양제가 들어있는 화분독을 줘야 되고요. 그때부터는 물이 떨어지면 안 돼요. 나가서 물어오는 환경 폐수 오염된 물 절대로 먹지 않게끔 관리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먹이를 주더라도, 설탕물을 주더라도 그냥 주면 안 돼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2004년도가 어떤 해예요? 2004년도에 3월 20일경에 전라남도 고흥에 갔습니다. 벌을 키운 농가가 3월 20일경에 2004년도에 출입구 앞에 뭉쳐 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개포가 반이 접힌 상태에서 뚜껑 위에 덴박처럼 뭉쳐 있어요. 게상을 올려야 되는데 게상 올리는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 벌이. 그래서 그 봉주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벌이 몇 통이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봉장에 200군이 있고 2km 떨어진 자리에 200군이 있어서 400군을 확보하고 있다. 400군을.
2004년도에 우리 교육생분들하고 제가 견학을 같이 갔는데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0통을 팔고 200통 가지고 꿀을 뜨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랬더니 그 농가가 뭐라 그래요? 정색을 해요. 올해 내가 아카시아 꿀의 목표가 몇 도람인 줄 아세요? 그럼 몇 도람을 목표하셨는데요. 아카시아 꿀의 목표가 100드럼입니다. 100드럼. 개상 400개 가지고 100드럼을 뜨기 위해서 기사 2명이 이미 여기 와서 저 사람들이 기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벌을 파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해 꿀이 한 방울도 안 나왔습니다. 100드럼을 목표한 농가가 7드럼을 떴으니까 안 나온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상 초유의 처음이에요, 그게. 81년도에 가칭 한국 양봉진흥법을 만들려고 국회 입법화를 추진하다가 부결됐던 양봉진흥법을 다시 하자고 부르짖었던 한 해가 2004년도에 꿀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제대로 인정해달라고 소리 높이기 시작했고요. 근데 묘하게 꿀이 안 나오는 해는요, 계속 악재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여름에 2004년도 여름에 어떻게 됐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비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장마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설탕물만 줬어요. 설탕물에 반드시 영양제를 타서 줘야 됩니다. 설탕물은 벌이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성분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치매타액을 분비해서 그 성분을 전이 효소로 전하당이라는 성분으로 만드는데 너무 많은 벌이 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2004년도가 토종벌에 낭충봉화 부패병이 찾아오는 원년입니다. 낭충봉화가 마치 미국 부조병인 것처럼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토종벌에 설탕물에다가 항생제를 쓰면 쓸수록, 바이러스는요, 항생제를 쓰면 쓸수록 벌이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10년도가 되니까 토종벌이 단지가 거의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000통 이상 2000통씩 했던 토종 단지가 무너지고 양봉으로 전향하는 원년이 2004년도서부터 시작됐고요. 그래서 2010년도가 되니까 멸종 위기를 맞이했다고 했던 토종이 우리가 붕괴되는 현상이 우리가 질병으로 붕괴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오래전서부터 찾아왔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또 꿀이 안 나왔어요. 이때도. 근데 상반된 2004년도하고 또 상반되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꿀이 안 나왔는데 그해 여름에 정말로 비가 한 방울도 안 올 만큼 가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모든 식물이 고사될 만큼. 그런데 묘하게 경기도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내검을 하니까 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채밀기 돌렸어요. 3일 후에 이제, 왜냐하면 산이나 들이나 아무리 쳐다봐도 가뭄에 꽃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3일 후에 내검을 하니까 꿀이 또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채밀 또 해요. 그게 감로꿀인데. 그리고서 3일 후에 또 보면은요, 꿀이 꽉 차 있습니다. 3번 뜨고 4번을 떠도요, 꿀이 계속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이 농가들이? 먹든지 말든지. 아유, 지겨워서 못 뜨겠다고 할 정도로 포기를 합니다. 꿀 뜨는 걸 포기하는 순간 월동남벌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뭐 감로꿀이 들어오면 소화가 안 돼서 월동나면은 벌이 다 죽는다고 얘기가 이제 시작됐지만 천연꿀에도 호정 성분이 1.6%가 들어 있고요. 감로꿀에는 6.7%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감로꿀 한 도라무에 140만 원 했어요. 지금은요, 감로꿀 한 도라무 250만 원에도 감로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꿀 속에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외국의 자료 때문에 그 꿀을 찾는 소비자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재미농이라고 하는 것 전업농이다 할지라도 슬럼프가 오면 잠시 쉬고 봉장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헌소비 쉬면서 정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도 그래서 재미농이 꼭 필요하다. 3년에 한 번씩이라도 5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끔 적용하는 기술이 재미농의 기술이다라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농가들은 벌을 키우면서 꿀벌 육아의 생리 조건이라는 것 이런 걸 반드시 익히면서 벌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꿀벌 육아의 생리 조건의 첫 번째는요 탈분이에요. 탈분. 뱃속에 저장되어 있는 배설물을 버리는 꿀벌이 시작되면서 봄벌이 육아가 시작되는 것이라면 탈분 작업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연 탈분이 있죠. 자연 탈분. 두 번째는 인공 탈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털어서 산매로 줄이는 것 그게 강제 탈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탈분한 벌은 반드시 나와서 똥을 누게 돼 있습니다. 격리판으로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가려서 축수 작업하는 거 가지고는 인공 탈분의 효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벌은 봉구가 풀어지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에 털어서 소비로 착봉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인공 탈분에 해당이 되고요. 이 탈분한 벌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온이 시작됩니다. 보온. 그래서 보온은 아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죠. 보온에도. 첫째는 밀폐 보온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환기 보온이 있더라. 그래서 아까는 밀폐 보온은 무조건 벌을 향해서 밀집을 하고 틈이 없이 완전히 막아서 보온을 하려고 하는 것. 그러나 환기 보온은 벌이 육아를 하면서 발생되는 습기를 몰아내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보온을 하자라는 뜻으로 환기 보온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세하게 설명은 이제 아까 이런 내용을 설명을 했으니까 세 번째는 착봉입니다. 착봉. 그래서 그전서부터 착봉 강군 그랬잖아요. 착봉 강군을 해놓지 않으면 육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꿀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게 꿀벌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착봉 강군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봉 강군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응애의 약점이 뭐예요? 진드기의 약점. 진드기가 무엇에 약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드기 약에 약하니까 약점인가요? 아니면 진드기의 약점을 쉽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응애의 약점은요, 열이에요, 열. 열이 벌이 착봉 강군으로 뭉쳐주기만 해도 진드기가 생존 일수가 달라지고 뭐가 달라요? 번식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벌은 오매벌인데 소비 7장을 넣고 키우잖아요. 진드기가 생존 일수가 길어지고 그리고 생존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착봉 강군의 의미는 진드기가 평균 12일에서 40일밖에 못 사는 진드기라면 착봉 강군을 만들어 놓잖아요.
자, 5매 약군보다는 3매 착봉 강군이 더 좋은 벌이 되는 거듯이 벌은 5매 벌인데 소비 7장을 놓고 키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진드기 생존 일수가 길어진다. 우리나라 환경 조건에서 12일에서 40일밖에 못 샀던 진드기가 여름에 2, 3개월 살고 가을에는 4, 5개월을 살고 겨울이라는 환경 조건에서 6, 7개월을 살 수밖에 없는 진드기의 DNA가 변형이 왔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벌은 착봉 강군이어야 되는 조건입니다. 옛날에 보따리 상들에 의해서 왕스가 처음으로 중국에서 들어올 때 한 장에 150원 하던 시절에 중국에서 어떻게 선전을 했어요? 왕스를 어떻게 쓰면은 진드기를 잘 잡는가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자세하게 그림까지 그려서 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그림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해도 그 자료가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벌을 강하게 착봉 강군을 붙여놓잖아요. 진드기가 몸에 있는 진드기를 비비면서 털어내는 작용을 해요. 어디로 털어내요? 벌통 바닥으로. 근데 그 벌통 바닥이 철망으로 되어 있으면 철망 밑으로 떨어진 진드기가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바닥에 떨어진 진드기가 다시 벌몸에 붙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플루발리네이트 성분인 왕스나 왕스하고 또 뭐가 있어요? 만프골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네, 홍사방. 그 약을 어디다가 써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바닥에 떨켜 놓는 효과가 가장 우선하는 효과였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 한해서 착봉 강군으로 밀집시킨 벌이 바닥으로 떨켜 놓은 진드기가 그 스트립제 밑으로 들어가서 죽는 효과였었다. 그런데 우리 양봉가들이 뭐를 못한 거예요? 이 착봉 강군을 못한 거예요. 앞으로 벌을 키울 때요, 진드기가 있거나 질병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착봉 강군입니다. 그 다음이 뭐죠? 예, 육아의 3요소예요. 육아의 3요소 첫 번째가 꿀이라고 하는 조건과 화분이라고 하는 조건을, 그리고 세 번째 물, 이 세 가지 요건을 어떻게 꾸준히 공급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란의 체절정을 이루는 절기로부터 45일 전에 영양분이 풍부한 화분떡을 공급해야 되는 거. 봄에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될 만큼 풍부한 밀원이 성립이 되는데 7월 6일 이후에 모밀기일 경우에 언제를 대비한다 그랬어요? 8월 22일 입추 이후 15일 후에 절기가 처서라는 절기 때 빈방 구석구석까지 찾아다니면서 산란하는 그 시기에 건강한 벌을 키우기 위해서 애기 벌을 키워놔야 되는 기본이 이 육아의 3요소를 지켜야 되는 거죠. 설탕물을 주더라도 설탕물로만 주면 안 돼요. 영양제가 있는 면역 증강제를 먹인다던가 질병에 관련된 노제마병 약을 먹인다던가 소화불량, 부저병, 기능병에 해당되는 약을 그 시기에 맞게끔 약을 타서 먹이면서 건강한 벌을 키우는 패턴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물.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환기입니다. 환기. 벌통 안의 조건은 항상 환기가 되는 조건이어야 된다. 출입구 앞에 뭉쳐있는 벌은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꿀이 들어올 때 소문 앞에 뭉쳐 있어요. 꿀이 안 들어올 때는 괜찮았는데 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소문 앞에 조금씩 뭉치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는 건달이지. 그 벌은 일을 안 합니다. 근데 그 벌을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꿀이 들어왔잖아요. 벌집에 저장되어 있는 꿀의 농도가 23%가 되면 일벌이 40%가 일을 안 합니다. 꿀이 계속 들어오는데 벌집 안에 저장되어 있는 꿀의 농도가 몇 프로가 되면 21%가 되면은요, 벌이 60%가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19% 이하로 농도가 좋아지잖아요. 90%, 100%가 일을 안 하고 자기 몸에 꿀을 저장해 놓고 쉬고 있어요. 그리고 개포를 열어도요, 달려드는 벌이 하나도 없어요. 조용합니다. 쏘지도 않아요. 바깥에 뭉쳐있는 벌 다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방법이 환기를 시켜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환기도 무슨 환기여야 된다? 순한 환기여야 된다. 배기 환기가 있는데 요 순한 환기, 벌통 안에 있는 공기가 돌고 돌아서 뚜껑 바깥으로 빠지는 배기 환기가 아니라 다시 출입구로 빠져나가는 환기를 유지했을 때 육아의 생리 조건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뭐 이런 정도로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뵙고 또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올 한 해는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도록 행운을 기원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